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요즘엔 집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아침에 내려 먹는 커피 한 잔 정말 맛있죠. 저도 아침 커피를 즐겨하는 편입니다만 그라인더에 원두 서너 스푼 넣고요.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면서 갈아줍니다. 입자가 너무 고우면 맛이 써지고요. 그리고 너무 거칠면 맛이 좀 싱겁습니다. 커피 가루의 양을 맞추고 입자 크기를 맞춰야 제맛이 나죠. 번거롭기는 해도요. 전동 그라인더보다 아직은 저는 수동이 좋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의 온도도 맛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필터 위에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주면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죠. 집안에 커피 향이 확 퍼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커피를 내린다는 것이 어떤 절차를 따지고 디테일을 지켜야 하는 어떤 거룩한 의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물 온도에 신경도 쓰고 하나하나 정성을 들이면 정성을 들인 만큼 그만큼 커피가 맛있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그만큼의 효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어반자 가파, 커피를 마시고. 괜찮아, 네가 없는 나도 괜찮아. 가끔씩 생각나는 날도 괜찮아. 사실은 아직도 실감이 안 나나 봐. 이렇게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우리 함께 즐겨 들었던 네 노래 한참을 멍하니 그렇게 웃고 있어. Yeah. Baby 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내 입가에 그대의 이 달콤해. Baby baby tonight. Baby baby 그대는 카페라떼 향보다 포근했던 그 느낌 기억하고 있나요? Baby baby tonight. Ooh baby 빛바랜 하늘색 커플티 조금씩 기억나지 않는 네 생일 여전히 내 맘은 이렇게 따뜻한데 yeah. 내게는 너무도 따뜻하고 향기로운 너. 더는 아름답지 못한 것 이제 그저 추억인 거. Baby baby 그대는 카라멜 마키아토 여전히 내 입가에 그대의 이 달콤해. Baby baby tonight.
예, 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 세종 시민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여기는 세종 FM 98.9MHz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이 시간 저희 인정한 책은 기묘사화 피의 흔적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00년 전 조선시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하나를 커피 내리는 것처럼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책을 쓰신 분입니다. 기묘사화 피의 흔적을 쓰신 저자 임도형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임도혁입니다. 예. 그 저희 프로에서도요. 저희 저자님이 직접 출연하시긴 오늘이 좀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제가 예. 떨립니다. 저도 떨립니다. 예, 작가님 예. 그 간단한 소개 좀 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저는 1961년생이고요. 예. 충남 논산에서 출생했습니다. 어, 예, 논산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예, 이렇게 예. 졸업하고요. 아,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특히 이제 대전 충청 지역을 맡아서 예.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5년 전에 퇴직하고 예. 뭐 대전 언론문화연구원 이사장 그리고 지금 한밭 FM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뭐 저 모시기 어려우신 분인데 별 이렇게 말씀을 예. 나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계속 그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저 삶을 살아오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퇴직하고 이제 예. 좀 여러 가지 일을 또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이세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이제 이 책을 뭐 쓰게 된 동기이기도 한데요. 예. 제가 이제 퇴직하고 예. 시간이 좀 이제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국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게 또 코로나 시국하고 겹치다 보니까 해외를 못 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저는 나름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해외 여행을 또 뭐 좀 꽤 했기 때문에 예. 커다란 뭐 해외에 대한 뭐 동경이나 미련이 뭐 없습니다만 예. 이제 코로나 시국하고 겹치면서 국내 여행을 좀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뭐 일반적인 무슨 뭐 저희 취향이 롯데월드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 문화, 유적 예. 뭐 이런 데 이제 관심에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거기에 빠져서 이제 뭐 책도 보고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하게 됐고요. 예. 뭐 그러다가 간- 이제 책도 간단히 한번 보니까 써보자 이렇게 된 거죠. 예. 사진도 취미가 있으신 걸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저 오랫동안 뭐 사진을 찍었어요. 이제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공모전에 뭐 내고 입상을 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는데 예. 사진에 대해서 그래도 꽤 흥미가 있어서 야. 어디 다닐 때 반드시 카메라를 갖고 다닙니다. 다니시면서 사진도 예, 예. 찍고. 예. 그 대전 충남 쪽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으니까 사실 저도 이제 전 직장 범위가 대전 충남이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어쩌면 한번 뵐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인사드리고 지역 선배로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니 별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작가님으로 모셨으니까 작가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우리 예. 대표님이신데 예. 기묘사와 피의 흔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예. 이 책을 이렇게 지금 앞에 좀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거 기묘사와 피의 흔적 해가지고 논문인 줄 알았어요, 사실. 아, 그렇습니다. 예, 제목이 예. 기묘사화 해가지고 예. 왜 기묘사화 하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하는 거 예,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저희 시험 이제 학교 다닐 때 예. 무갑기을 이렇게 외웠어요. 예, 첫 글자만 따서. 맞습니다. 예, 무갑기을. 예, 무오, 갑자, 기묘, 을사. 그렇죠. 네. 예. 제 생각에는 무오사화하고 기묘사화가 시험에 제일 잘 났던 것 같아요. 예, 그 두 예. 가지가 예, 선생님도 그 두 가지가 포인트다. 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기묘사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옛날 생각도 나시겠지만 궁금해하실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먼저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기묘사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묘사화가 무엇입니까? 기묘사화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묘사화에 앞서서 사화가 뭔지부터 아, 간단하게 예, 한번 사화.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화는 말 그대로 선비사자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화를 입는다는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선비들이 대량으로 피해를 입은 사건 이것이 조선 시대에 이제 소위 말하는 무갑기을 4대 사화입니다. 그렇죠. 선비들이 대량으로 화를 입은 사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제가 기묘사화에 주목하게 된 것은 다른 4대 사화에 비해서 기묘사화가 좀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 모사화나 갑자사화는 이제 연산군 시절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화는 연산군이 왕권의 이제 그 위협을 받으면서 살인이 성장하면서 왕권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존재들이 돼요. 그래서 연산군이 훈구파, 살인파 가리지 않고 몇 가지 말하자면 이제 뭐 그 폐비윤 씨 자기 어머니 생모 폐비윤 씨 사건이라든지 또 김종직의 조이제문 뭐 이런 사건 이런 것을 꼬투리로 삼아서 훈구 살인 가리지 않고 대량으로 숙청을 해요. 예, 그게 이제 무오사와 갑자사화고 또 나중 4대 사화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일어났던 을사사화는 저 소위 말하는 그 대윤 소윤 많이 뭐 그렇죠. 아시죠? 들어봤죠. 대윤 소윤. 그 윤씨들 간에 왕의 외척들 간에 소위 말하는 문정왕후입니다. 그 왕의 외척들 간의 권력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량으로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벌인 권력 투쟁이거든요. 성격이 약간 좀 다르네요. 그런데 이제 기묘사화는 그 성격이 또 좀 다릅니다. 이건 훈구파와 살인파 간의 이제 경쟁의 구도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종이라는 왕이 이제 왕권 강화 그리고 또 훈구파의 반발 이런 걸 이용해서 신진 살인들을 대량으로 숙청한 사건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다른 사건들은 그냥 자체적인 권력 투쟁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뭐 말하자면 의미가 좀 작다 이거죠. 단순한 역사적 권력 의의가. 투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연산군이 일방적으로 다르다. 숙청을 했다든지 뭐 이런. 근데 기묘사화는 그 신진 살인들이 이제 조선이 아시다시피 그 유교를 숭상했지 않습니까? 이제 불교를 배척하고 억불 숭유 정책이라는 말로 대표가 되듯이. 그런데 그 성리학을 도입하긴 했지만 아직 성리학이 깊이 뿌리 내리질 못하고 있었어요. 불교의 잔재가 여전하고 또 성리학적 이상사회 말하자면 왕과 그 성리학적 이념으로 무장한 선비들이 왕도 정치를 펴나가자 하는 그런 성리학적 사회, 유교 사회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훈구 세력이 기반이 됐던 조선 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아직 이제 성리학이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종에 이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이 펼쳐지게 되네요. 훈구파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그 대대손손 해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기득권. 기득권 세력. 다시 말하자면 일종의 귀족 세력이에요. 대대손손 권력과 부가 이어지는. 그게 이제 훈구 세력이고 신진살림은 권력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시험 봐서 합격해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그 관료가 된 사람들. 일종의 과거 뭐 고등고시 우리나라 지금 뭐 폐지됐지만 고등고시 뭐 아니면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이렇게 정식으로 시험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관료들이 유교적 이념으로 무장해서 그 유교적 원리에 따라서 정치를 해나가는. 근데 그 전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진사림들이 그런 정치를 펴나가려고 하는데 왕과 기존 훈구파들이 신진사림들이 그런 개혁적인 의지를 좌절시켜 버려요. 그래서 후대 사림들이
여러 사대사화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선비들이 많았지만 예. 김효사화 때의 선비들은 성리학적 이상사회, 드높은 도학정치를 예. 구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해서 후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을 추앙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조선을 유교사회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의미 부여를 하게 돼요. 아, 예. 그래서 사대사화 중에서 김효사화는 다른 사화와 달리 의미가 크고 그래서 저 또한 여기에 주목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서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예. 김효사화는 이제 단순히 그냥 몇 년도에 일어난 뭐 어떤 사건이다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예, 예. 이제 근데 이렇게 이제 쭉 책의 흐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결국 이황이나 이희 때 가서 성리학이 이제 융성하고 정착이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조광조가 다시 부각이 되고 그래서 약간 승자의 역사 뭐 좀 미화되고 그런 면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 뭐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고 예.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니까 와 그 여러 가지 그렇지 않다는 근거가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제 예, 나름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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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심 어린 개혁 세력이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안위와 영달을 위한 그런 세력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작가님 만나면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꼭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예. 이제 김효사화 사화에 대해서 또 김효사화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예, 예. 그러면은요 여기서 옛날에 1996년도에 KBS에서 월화 드라마로 이제 조광조라는 거를 아, 예. 방영을 했더라고요. 야, 이제 예, 찾아보니까 예,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면 오래됐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유튜브에 요즘에 좀 올라와 있어요. 아, 예. 그 편들 해서. 음. 근데 그때 그 조광조라는 월화 드라마에 노래를 불렀는데 예. 주현미 씨가 주현미 아, 가수가 예, 인생 유정 해가지고 노래를 부른 게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상당히 감성적인 노래로 접근했는데 옛날 노래지만 요 노래를 한번 듣고 얘기를 한번 아, 재밌겠네요. 좋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주현미가 들은 인생 유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드라마 조광조의 주제가입니다. 저 강물 흘러 어디로 가나 정처 없이 굽이굽이 휘몰아 가네 세월을 따라 가다 보면 다시 못 올 길 어이도 미련 많은 그리 많아서 사랑도 미움도 저 강물에 실어 나도야 따라가네 흘러 가려네 앉아라 사랑 담고 후비쳐 가도 한 서리
감아 휘몰아 가네 세월 따라 가다 보면 다시 못 올 길 어이도 미련만은 그리 많아서 사랑도 미움도 저 강물에 띄워 나도야 따라가네 흘러 흘러 가려네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인생 유정 주현미가 부른 노래입니다. 어떠세요? 들으셨나요? 아유, 아주 풋풋한 주현미 노래. 예, 옛날 좋네요. 생각나시죠? 예. 그때는 사극 같은 것도 되게 유행하고 시청률도 높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 그 드라마도 좀 저는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과거의 드라마가 지금보다 훨씬 좀 예. 정통 사극이라고 할 만하죠. 지금은 막 무슨 퓨전 아. 사극 어쩌고 그러니까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퓨전 사극 이런 건. 예, 팩트와 허구, 예. 팩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팩트를 기반으로 한 허구를 좀 넣어가지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실이 뭔지, 그죠? 예. 역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좀 왜곡해서 오해하는 그런 좀 나쁜 부정적 영향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픽션도 뭐 재미는 있습니다만. 물론 그래. 예. 예. 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예. 김효사와 피해 흔적 이 책의 어떤 전체적인 구성이라든지 특징 이거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보다 먼저 한번 이 책을 어떻게 쓰고자 했는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저희 책을 쓰면서 제 나름 정한 3대 원칙. 너무 거창한데 예. 3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쉽게, 재미있게, 생생하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그런 원칙을 정한 이유가 사실 김효사화라는 이 말만 들어도 참 재미없을 것 같고 아유. 딱딱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예, 그걸 가지고 책 한 권을 쓴다는 게 예.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만 독자들에게 과연 이게 어필할 수 있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김효사화라는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쓰긴 쓰는데 예. 무조건 좀 쉽게 해보자. 아. 예,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책을 쓰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면 예. 그 주석도 달고 예. 그리고 또 좀 글도 조금 단문으로 그리고 또 예전 뭐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번역한 걸 보면 번역한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체가 장황하고 지금 표현과는 조금 동떨어진 막 이런 표현들로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한글로 번역이 돼 있어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좀 그 친근한 표현 내지는 구어체 이렇게 좀 바꿔 쓰려고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쉽게 써보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생하게. 이 사실 김효사화라는 이런 역사에 관해서 책을 쓰다 보면은 그 뭐 좀 죽어 있는 듯한 딱딱한 그렇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뭐냐면 사료를 찾아서 책상에 앉아서 뭐 디지털 뭐 원문 검색하고 그러다 보면은 참 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생하다라는 표현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책상에 앉아서 뭐 자료 찾아서 쓸 게 아니라 현장을 직접 한번 다녀보자. 물론 이게 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현장에 그 남아 있는 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제가
신문 기자 출신 아닙니까? 예, 전공을 살리셔서 그렇죠. 예. 신문 기자라는 게 이렇게 가급적이면 현장을 찾아서 예. 발로 뛰는 그런 걸 미덕으로 삼는 직업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광조 하면 예컨대 관련 유적지가 조광조를 배양하고 있는 심곡서원, 또 조광조와 양팽손을 같이 배양하고 있는 전라도 화순의 뭐 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예. 예, 그런 서원, 예. 또 조광조의 묘, 예. 또 뭐 조광조의 뭐 후손 내지는 또 조광조가 남긴 문집, 예. 또 조광조의 초상화, 또 조광조가 이제 화순의 이제 능주, 옛날 표현으로 능주입니다. 예. 거기서 귀향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약을 받고 죽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조광조가 그 귀향을 갔던 귀향처, 예. 이런 데를 다니면서 다 사진으로 찍고 예. 나중에는 뭐 드론 촬영까지 했습니다. 아, 드론으로. 예, 예. 아. 그래서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그 유적지를 소개하고 안내하고 사진으로 찍고 이렇게 해서 좀 생생하게 이거 뭐 그냥 문헌으로만 남아있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 현 세대에도 우리가 직접 발로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주려고. 아. 예, 그 요즘 말로 예, 예. 그 완전 꽂히신 거예요, 그죠? 꽂히셔서 예. 덕질을 하신 거예요. 덕질. 아, 예, 요즘 예, 말로 예. 이제 덕질을 해서 그 아, 매니아가 되신 거잖아요. 조광조 오. 어떠면 조광조 팬이 되신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예. 제가 딱 들어보니까.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공이 서울대에서 역사를 전공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인문학 예. 저 인문학 쪽인데 학문적 접근이 아니라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쉽게 와닿고 그 좀 재미있는 걸 느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이제 유적지 가면 여기는 어떤 장소입니다라는 안내가 아니라 예. 그냥 인물 위주로 이렇게 쭉 예, 예, 접근했다는 예. 점도 좀 새로웠고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직접 이거는 내가 찍은 사진이야 하는 그런 작가님이 직접 찍으신 사진을 이제 게재를 해주시니까 아,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예, 예, 예. 제가 다 직접 그렇죠. 네, 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뭐 휴대폰이 아니라 SLR 카메라로 아. 다 찍은 거고요. 이제 제가 이 책의 특징 집필 원칙을 예. 쉽고 재미있고 생생하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직 재미있게라는 말씀하지 못했어요. 예. 재미있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효사와 이게 참 딱딱한 과거의 선비들이 뭐 그냥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은 뭐 참 재미없는 사건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쓸 것인가 고민을 한 끝에 그걸 인물 중심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아,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예,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김효사화 때 피해를 입은 선비들이 뭐 직접적으로는 뭐 수십 명, 예. 좀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하면 한 150여 명 정도 와, 됩니다. 그렇게 예. 인원이 꽤 많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그 서수라는 사람은 13개로 나누어진 챕터에서 예. 뭐 가해자까지 합해서 한 15, 16명 정도를 15 명 다루는데요. 정도. 예. 이분들을 제가 150명 중에서 예. 10여 명만 선별을 한 그 기준이 뭐냐면 예. 일단 역사적으로 뭐 중요성을 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죠. 말하자면 이 김효사와의 뭐 간판격인 그렇죠. 조광조 예. 예, 이런 분들을 뭐 거론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역사적으로 중요성 외에 좀 스토리가 있는 예. 감동적인 재미가 있는 예, 그런 분들을 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역사적으로 의미가 나름 있고 좀 주요 선비로 꼽히는 예. 한충, 뭐 기준 이런 사람들은 뺐어요. 아. 왜 뺐냐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떤 스토리가 조금 그분들한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한에서 예. 스토리가 좀 부족하고 또 이분들이 남긴 흔적 저는 좀 흔적이 많아야 이제 흔적을 가지고 이렇게 생생하게 아까 그런 사진으로 담고 이렇게 해서 예. 또 안내도 하고 하는데 흔적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빠지게 됐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10여 명을 소개를 했는데 이분들을 소개한 원칙이 바로 가급적 재미있게 쓰자는 원칙이 원칙에- 하나 적용된 겁니다. 아. 그래서 뭐 나중에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 양팽순, 김정, 박상, 안철순, 김구, 김식, 그 뭐 최산두, 양산 뭐 다 나름 재미있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 선비들 김효사화 때 피해를 당한 선비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김효사화 때 피해를 당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조금 물론 그렇죠. 예, 피해 예, 의식이 예. 있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을 예.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접근해서 쓰기가 예. 쉽다고. 글쎄요, 아니 그 쉽지 않죠. 예. 쉽지 않고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게 예. 여기 보니까 김효, 재현, 수필, 김효, 재현, 수첩 뭐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찾아보니까 예. 그 당시에 김효사와 당시에 관련된 선비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이렇게 이제 묶은 책이라든지 예. 이런 게 있는 것도 처음 예, 알았고요. 예, 예, 와, 예. 야 이런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퇴출당한 분들끼리 카톡이나 페이스북 그렇죠. 주고받은 예, 내용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게 남아 있다는 예, 것조차 예. 몰랐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쭉 해서 연결을 시켜서 그분들의 업적을 쫓아가는 게 정말 재밌겠다. 예, 예. 예, 그런 생각 그- 좀 했어요. 사실 이제 김효살인 하면은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양반 자제, 그렇죠. 열공을 해서 고시에 합격한 공부 잘하는 수재, 모범생들, 모범생, 그렇죠. 뭐 그리고 관료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정도 하다가 일시에 사약을 받거나 예, 귀향을 가 사람들. 그렇죠. 그분들의 공통점이네요. 그렇게 예, 그렇게 공통점을 예,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 제가 10명이 넘도록 예. 그 사람들이 스토리를 쭉 썼는데 다 비슷비슷해지기 십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아, 개별적인 특징을 예, 예, 예. 발견하는 것보다 어떤 공통 범위 안에 묶여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책이 그럼 재미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양반 자제, 열공을 해서 고시에 합격한 뭐 모범생, 예, 그리고 짧은 관료 생활, 일시에 퇴출당함. 예, 그러면 개개인의 특징을 찾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책이 재미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고심을 한 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재미있는 스토리가 뭐가 있을까를 좀 파고 들어갔고 예. 그런 점들을 책에 좀 부각시켜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김효재연 수필, 김효재연 수첩에 대해서 잠깐 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예, 예, 아, 예. 좋습니다. 예. 이제 이 책의 중요한 그 집필 계기가 사제당 안철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잘 사제당 예, 예, 안철순이요. 예, 예. 예.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예, 생소한 인물입니다. 예, 생소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안철순이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김효사와 당시에도 굉장히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저기 경기도 성남에 있습니다. 예. 과거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아,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설립이 정신문화연구원. 됐었다가 이제 지금 이름이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 장서각에서 그 2020년 12월에 예.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이네요. 예. 전시회를 했었는데 그때 전시회가 김효재현의 꿈과 아, 이거 저 김효 명현의 아, 예, 꿈과 예. 우정 그리고 기억. 그렇습니다. 아, 그죠? 예, 예. 예. 김효명현의 꿈과 우정 그리고 아, 이 기억. 전시회를 가신 건가요? 예, 그러면? 그렇죠. 예, 예, 예. 어. 이 전시회를 가서 예. 이제 어떤 뭐 영감이라고 할까 이런 걸 받았고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해서 이제 책을 쓴 건데 예. 이 전시의 주제가 예. 단 2권의 책, 정확하게 말하자면 첩입니다. 예. 2권의 첩을 주제로 해서 이루어진 전시예요. 아. 그 2권의 첩이 뭐냐면 김효재연 수필, 예. 김효재연 수첩 각각 따로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된 건데요. 이 우선 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예, 말씀드려볼까요? 예. 이 김효재연 수필이 당시 이제 사제당 안철순이 예. 중앙에서 이제 관료 생활을 하다가 구례 현감으로 발령이 나요. 아. 예. 근데 구례 현감으로 가면서 그 자기들가 알고 지내던 선비들한테 시를 하나씩 받아요. 그 전별시죠. 아, 전별시. 예. 요즘도 왜 대학 강의 이렇게 이제 종강하게 되면 예. 학생들이 쫙
큰 종이다가 아. 교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해서 교수님 너무 막 그 열광을 해주셔서 뭐 고맙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죠. 해서 돌아가면서 그 뭐쭉 롤링 페이퍼라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예. 롤링 페이퍼네요. 예. 예. 그런 걸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기념으로 이렇게 교수한테 이제 전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안철수는 이제 지방으로 발령이 나니까 자기 지인들한테 돌아가면서 쭉 가서 시를 하나씩 받아요. 아. 이제 오원율 씨 혹은 칠원율 그게 씨. 어떤 뭐 예. 풍습이나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었나 봐요. 뭐 그렇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조광조라든지 김정 이런 사람들이 시를 하나 쫙 써줘요. 써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야 너 지방에 보내서 그동안에 정들었는데 너 당분간 못 보게 돼서 서운해. 아, 그렇네요. 네. 너 늙은 어머니가 고향에 계시다는데 어머니 잘 모셔. 아. 또 야 너 구례 현감으로 가면 선정을 베풀어서 응? 백성들에게 좋은 현감이 되도록 노력해. 이런 그 덕담들을 쭉 선비들답게 그냥 산문이 아니라 운문으로 시로 써서 시로 표현. 쫙 한 장씩 써줍니다. 야, 그런 거 네. 보면은 지금이나 그때나 살아가는 게 비슷비슷합니다. 네, 재미있죠? 그런 그런 그렇죠. 얘기가 예. 너무 재밌어요. 인간이 이제 오고 가는 정은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할 예. 겁니다.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걸 이제 후손들이 보관을 해요. 예. 이제 옛날 그 손조들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 아버지의 친구들이 예. 남긴 글을 후손들은 소중하게 보관해요. 어, 예. 그런데 이걸 보관하려면 이게 이런 화선지에다가 한 장 쓱 쓴 거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쉽게 해집니다. 그것도 훼손되고 쉽게 찢어지고 잊어버리고 예. 그러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그걸 이제 장황이라고 그러는데 네. 좀 도톰한 배지에다가 네. 얇은 화선지를 잘 붙여요. 어. 그럼 이게 좀 더 튼튼해지잖아요. 예. 예. 우리 일종의 족자도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전시회 할 때 네. 예. 얇은 화선지다 그린 그림을 좀 도톰한 종이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두루두루 만들어서 족자 걸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보관하기 쉽게 예.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해서 요걸 하나로 묶어요. 그걸 첩이라고 합니다. 아, 첩. 책이 아니라 첩. 첩.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김효재현 수필이 예. 한 안초순의 지인들 예. 뭐 한 10여 명으로부터 하나씩 전별시를 쭉 받아가지고 이제 한 게 김효재현 수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김효재현 수첩은 또 뭐냐면 예. 그 김효사화 이제 1519년인데요. 그 전후로 자기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예요. 그게 이제 예. 수첩이라고. 김효재현 수필은 전별 시고 김효재현 수첩은 주고받은 편지. 편지. 예. 근데 이제 이 편지가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예. 그 조광조라든지 김정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귀향을 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곧 사약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10년 넘도록 귀향살이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안철순이 이제 뭐 그 내용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이제 편지를 주고받아요. 이제 그럼 한 30여 명으로부터 한 50여 통의 편지를 10여 년간에 걸쳐서 뭐 정치적 동지. 그렇죠. 예. 뭐 일종의 진짜 정치적 동지들이죠. 비록 예.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렇죠. 예. 예. 그분들하고 주고받은 편지를 역시 후손들이 잘 보관하고 있다가 첩으로 묶은 것이 김효재현 수첩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보물이고. 근데 이제 이 안초순이 순응한 씨예요. 명문가죠. 요즘 그 재미있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 요즘이요? 예. 무슨 저 엊그제 봤습니다. 일요일 날 뭐죠? 요즘? 영웅. 영웅. 예. 예. 저 아직 못 봤어요. 예. 안중근. 예. 도산 안창호. 아, 그쪽 안씨입니까? 그렇죠. 예. 그 순흥 안씨들입니다. 경상도 영주에 있는 순흥면, 순흥읍인가 면인가? 예. 그 이제 순흥 안씨들이 구례에 있는 그 후손들이죠. 예. 후손들이 이제 이 두 개의 첩이 예. 이제 도난 위험이 이제 있잖아요. 이런 옛날 분실이라든지 뭐. 그렇죠. 이걸 이제 무슨 묘를 도굴하듯이 도굴해서 뭐 귀중품을 훔쳐가듯이 이런 고서적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것도 높은 값에 거래된다는 거 알고 이런 것도 훔쳐가요. 옛날에는 무덤 도굴, 그 다음에는 이제 골동품 말하자면 도자기라든지 뭐 공예품, 예. 작은 뭐 부처 막 이런 것들을 훔쳐가서 거래하고 이러는데
이 고서적들은 이제 한동안 뭐 이렇게 조금 묻혀 있다가 고서적의 이제 가치의 눈을 돌린 도둑들이 이런 것도 이제 훔쳐가고 그래요. 그래서 순응아씨들이 구리에 한번 도둑을 맞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이건 뭐 도둑을 안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해서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다가 이 두 건의 첩을 보물을 거기다 기탁을 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그 두 건의 첩을 가지고 연구를 하죠. 예.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좀 자료도 보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시회를 열게 된 거예요. 예. 뭐 지금 얘기 나누다 보니까 예. 뜨겁습니다. 얘기 예, 나누. 예. 지금 여러분은요. 기묘사화 피해 흔적 살림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다. 저자이신 임도혁 작가님을 모시고 기묘사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이 기묘사화의 주인공이 누가 뭐래도 조광조라는 인물 아닙니까? 정암 조광조. 예. 정암 조광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정암 조광조. 뭐 조선 역사 500년 동안 다시 보기 힘든 천재이자 미남이자 정의감에 투철한 영웅이자 살림의 아이콘이자 예. 개혁의 기수이자 와, 뭐 기묘사화의 표상입니다. 팬클럽 회장이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제 예. 조선 역사 그리고 기묘사화에서 조광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예. 그렇죠. 예. 보면은 이제 그 조광조가 지금 금방 개혁의 아이콘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가만히 보면 그분의 그 삶이 예. 오래 산 분 아니에요, 그죠? 37의 사약을 맞고 37까지 사신 걸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상당히 젊은 나이에 예. 예. 운명을 좀 달리 뭐 하셨는데. 이제 기묘살인들이 대부분 이제 뭐 사약을 받은 분들은 젊은 나이에 뭐 대부분 죽었죠. 아무래도 그 잠깐 관료 생활하다가 사약을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저 기묘사화를 겪고 나서 이제 후 세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해보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의 포커스는 기묘사화와 조광조가 아니라 그 주변 인물들, 그죠? 이 책에 포커스를 맞추신 거는. 예. 그런데 이제 그 기묘사화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하는 게 위훈 삭제 사건이다 이렇게 예.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한번 언급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위훈 삭제 무슨 뜻이냐면 그 허위로 된 훈공을 예. 없애버리겠다, 삭제하겠다, 딜리트. 예. 이제 뭐 그런 뜻인데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예. 공신들을 책정을 해요. 중종을 예. 그렇죠. 중종을 옹립한 옹립한. 데 기여한 신하들. 그렇죠. 뭐 조선 초기에 이제 개국 공신부터 시작을 하죠. 예. 그때 예. 정도전. 그렇죠. 예. 정도전 이런 분들 이제 개국 공신으로 시작을 그렇죠. 해서 이제 여러 차례 공신 책봉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 말하자면 뭐 수양대군이 예. 수양대군이 뭐 즉위에 공헌한 뭐 한명의 신숙주 뭐 이런 사람들 뭐 등등 그래서 여러 차례 공신이 이루어지는데 예. 그 공신 책봉이 대부분 뭐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엄밀하게 심사를 해서 제대로 된 공신을 책봉을 했으니까요. 실제 기여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인원도 아주 많지를 않았고요. 한 50여 명 안팎 정도 뭐 이 정도 됐죠. 그런데 이 중종 반정에 기여한 공신들을 이제 전국 공신이라는 호칭을 전국 공신. 예, 전국 공신. 아까 뭐 개국 공신, 정난 공신 뭐 이런 것처럼 호칭이 붙습니다. 이 전국 공신이 150여 명이나 돼요. 150여 명. 예. 근데 실제 이 연산군을 축출한 데 기여한 핵심적인 인물들은 사실 3명입니다. 박원종, 성희안, 예. 유순정. 소위 말하는 이제 반정 3대장이라고 하는데 그 뭐 아시겠지만 그 연산군이 축출된 데는 뭐 무슨 엄청난 뭐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막 양측이 치열한 교전을 하고 막 이러질 않았어요. 그랬으면은 관련된 신하들이 많았겠지만
하루아침에 연산군이 우습게 그냥 쫓겨나요. 그렇죠. 밖에 군사들이 집결을 해서 그냥 간단하게 궁 안으로 기습을 해가지고 제압을 해서. 그래서 실제 관련된 신하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3명인데 물론 뭐 조금 더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150명으로 늘어나요. 예. 그 이유는 이 공신들이 예. 말하자면 핵심 공신들이 예. 자기 사돈, 자기 뭐 팔촌, 자기 형님, 동생 뭐 이런 사람들 공신으로 막 집어넣어요. 아, 심지어는 중종 왕 자신도 예. 자기 측근 좀 가까운 사람들, 뭐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을 공신으로 책봉하고. 중종도 예. 야, 이 사람 좀 넣어줘. 뭐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예. 인사청탁을 하는 예,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공신이 많이 늘어났는데 예. 이 신진 사림들이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정의감에서 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예. 그렇죠. 그 중에서 좀 거짓 공신들을 가려냅니다. 예. 한 76명인가 가려내요. 아,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0, 70% 정도를 공신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조치를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난 예. 일이죠. 그 말씀하신 그 전국공신 세력 거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기득권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왕을 옹립한 세력이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취할 것도 많고 한데 그거를 하루 아침에 그냥 예. 이게 잡혀올 수 왜 있으니까. 문제점이 되냐면 공신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심지어는 그 위훈 삭제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반발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측근들 뭐 그렇죠. 관련된 사람들을 공신으로 집어넣는데 아. 비록 자기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집어넣었던 사람들을 위훈 삭제해서 공신 제외시킨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 단순히 숫자 이상을 넘어가는 예, 예.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예. 중종도 싫어합니다. 중종도 왕도. 자기 기반에 어떤 타격을 받는 거라고 그렇죠. 판단했겠죠. 그죠? 그 공신이 숫자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공신에 대한 혜택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 이 사람들 숫자가 많다는 것은 자기의 권력 정치적인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70인만 왕창 잘라낸다는 것은 자기의 권력 기반. 아니 공신들은 당연히 자기한테 혜택을 많이 줬으니까 그렇죠. 왕한테 충성을 할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왕한테 충성을 공신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을 잘라내니까 왕으로 봐서는 자기의 권력 기반이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 공신들이 거짓으로 공신이 됐어 하는 건 뭘 뜻하냐면 네. 중종의 왕의 정통성을 또 훼손시키는 것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은삭제가 가지는 그 의미가 컸던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우이훈 삭제에 대해서 그 책에 쓰신 거를 이제 일부를 보니까 예. 그 정의감에 불타던 그 살인 세력 그 조광조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다라고 이제 예, 조광조 예, 입장에서 예. 판단을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예. 그게 뭐가 있냐면 전국 공신 4등 공신 1등, 2등, 3등, 4등 쭉 있을 텐데 4등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은윤에게 내린 교서 내용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임금이 이제 그 신하한테 이제 주는 거죠. 예, 예. 첫째, 부모하고 처자식에 벼슬을 줘라. 이런 사람들은 와 부모하고 처자식한테 벼슬을 줘라. 그다음에 그게 네. 자식들에게도 이어지고 예. 또 거기에는 없지만 자식 그 후손들이 죄를 저지르면 예. 그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가 예. 공신이면 그 죄를 사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방권이에요, 까방권. 예, 예, 그러니까 자손죄도 용서해라. 예. 야, 그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반당 경호원 2명을 배치해라. 경호원까지 주고, 그러니까 공무원을 파견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죠? 노비도 5명을 줘라. 예. 지금 4등 공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노비 5명을 주고 관노비도 1명 줘라. 그러니까 파견시켜라. 관노비도. 그 관노비는 이제 그 예. 말잡이입니다. 말 타고 아, 다닐 때 예, 예. 말의 그 재갈을 말 고삐를 들고 다니는 그럼 말 관리까지 일종의 했겠네요. 그러니까 운전상 지금으로 운전기사예요. 말하자면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 예, 예. 와, 그렇구나. 그 말은 차량이고 그러니까 예.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해 주는 제공할 거죠. 줄. 예, 예. 와. 그러니까 은도 열량, 현찰을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예. 표범 가죽 한 단.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명품을 준 명품. 그렇죠. 명품 옷
옷감까지 예, 주고. 옷을 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임금 화사 말 한 필 예. 차까지 주고 이게 4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또 땅도 있지 않습니까? 땅이요. 예, 40결. 아 그래요? 아 제가 좀 놓쳤는데 땅까지 주고. 예,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 이런 그 땅 예. 사등 공신에 주는 40결이라는 땅이 예. 면적이 예. 지금으로 한 12만 평? 12만 아, 평이. 120만 평인가?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예, 예. 어이구야,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예, 땅이네요. 땅을 줍니다. 예. 그러니 그런 사람들 그렇게 혜택을 입은 사람들 아까 70% 정도를 아웃시켰으니 그에 대한 반발이 뭐 그렇죠.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저항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기 이제 와 그러니까 그 뺏긴 사람도 뺏긴 사람이고 그다음에 조광조도 보통 비범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여파는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공격했을 때 나한테 반대급부가 뭔가는 자기도 피해를 당할 걸 각오하고 이제 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왜 조광조 일파가 예. 위훈 삭제를 추진했을 것 같습니까? 우훈 삭제를 추진한 거요. 예, 예. 단순한 정의감은 아니었을 것 같고. 물론 정의감도 있죠. 있겠죠. 예, 예. 이제 그 이후에 정치적인 그런 저는 처음에 정치적인 야욕이나 욕망이 있지 않았는가 여러 그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위훈 삭제를 추진한 이유가 예. 일종의 세력 싸움입니다. 훈구파 대 살인파. 예. 지금으로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싸움이에요. 양쪽. 상대의 세력을 약화시켜 놔야 예. 우리 편이 강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공신들을 76명을 공신에서 제외시켜 놓으면 상대의 세력이 약화되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우리 편이 세력이 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세력 싸움을 일종의 한 거죠. 음. 그걸 조광조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 목숨을 걸고 위훈 삭제를 추진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결정적으로 이거 한 방이면 쟤들 골로 보낼 수 있어. 그렇죠. 해서 조광조도 위험을 알면서도 자기 세력들을 총동원해서 홍문관에 이제 조광조 세력들이 많이 포진해 있었는데 예. 홍문관 그 위생들 관료들이 다 나와가지고 며칠 동안을 중종 왕 처소 입구에서 엎드려서 전하 저 거짓으로 공신이 된 저 신하들을 내치시옵소서. 맨날 인원으로 며칠을 시위를 한 거죠. 예, 그죠? 밤낮으로 농성 시위를 벌입니다. 자기 잘못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위험한 형국인 거예요. 그렇죠. 쟤들이 죽느냐 내가 죽느냐. 그렇죠. 예. 그걸 알면서 쟤들을 죽이려고 그 일을 추진한 거예요. 그렇죠. 야, 옛날 얘기지만 옛날 얘기 같지 않아요. 뭐 역사는 뭐 늘 그렇듯이 예. 그 현재 뭐 거울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의원 삭제가 사건이 발생하고 딱 4일 후에 예. 기묘사화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4일 후에 발생을 하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여기서 어떤 중종이 이제 마음을 바꿔먹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얘기가 좀 길어져 가지고요.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BTS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아, 갑자기, BTS. 예. 갑자기 BTS의 친구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1, 2, 3, 4 유난히도 반짝였던 서울 처음 보는 또 다른 세상 땀을 잔뜩 벤치만 난 넌 뭔가 이상했었던 난 다 됐어 너 변했어 우리 대환 숙제 같았지 하루는 바쁘 하루 뺐어 I just wanna understand Hello my everything 우리 서로 미스터